이단 신천지가 선거철을 틈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접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천지 간부 출신의 탈퇴자가 지난해 7월 윤석열 후보를 위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은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 신천지 측의 정치 포섭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사이비 종교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를 끊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대선과 기독교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계에 관심이 모아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조건부 종말론으로 개신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접근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신천지 간부 출신의 한 탈퇴자가 지난해 7월 윤석열 후보를 위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무속 의존 논란으로 각종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천지 유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 A씨는 신천지 과천본부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7월은 공교롭게도 각 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예비 등록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신천지 구역장은 보통 피드백을 통해 10여 명의 신도들의 신앙을 관리합니다. A씨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가 직접 만난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공지랑 이런 것들을 다 기록에 남기지 마라. 웬만하면 다 구두 공지였고 문자로는 절대 공지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기록에 안 남기게 하려고 그렇게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A씨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 과정을 설명하면서 윤석열 후보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총 회장님이 그 편지를 하나 써주셨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분 덕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원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A씨는 또 지난해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신천지 내부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뭔가 신천지를 구속한다, 뭔가 핍박한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반대당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뽑아줘야 한다. 윗선 형제들이 계속 전화하죠. 청년회 같은 경우는 청년회장이 부장들한테 전화하고, 부장들이 팀장한테 전화하고, 팀장 부역장이 회원들한테 다 전화를 하죠. 신천지 측은 A씨 제보 내용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020년 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수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의 신천지 연루 의혹이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신천지와 정치권 유착 의혹은 과거 선거 때마다 논란거리였습니다. 과거 신천지 측의 정치권 포섭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신천지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한나라당 당원 가입을 지시했습니다. 특정 후보 경선 유세 현장에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동원해 논란이 됐습니다. 신천지는 2007년 대선 당시 신천지 대외활동 협조 안내문이란 문건을 전국의 12개 지파에 하달하고 신도 만여 명을 배정해 한나라당 특별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이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신천지 핵심 장로가 새누리당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자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해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신천지 고문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실 정책비서의 신천지 신도 의혹, 새누리 당명을 신천지가 지은 것 아니냐는 신천지 장명설 등 신천지와 특정 정당과의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정치권 접근에 대해서 정치 권력은 강력한 후원자들이 필요하고 이단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선 특별히 무속과 주술 논란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사이비 종교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를 끊어야 한다며 사이비 종교 피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당원 가입 지시 등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과 정치권의 유착 논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 대확산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배경에 무속인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주요 대선 후보 캠프를 방문해 정치권과 사이비 종교와의 단절을 강조하며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사이비 종교 집단은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선거철마다 정치권에 기생하여 세를 불려왔다며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이비 종교 집단이 더 이상 정치권에 기생하며 자신들의 부와 신도수를 늘려 국민들의 피눈물을 짜내지 않도록 정치권과의 유착고리를 끊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흔드는 굵직한 대형 사고의 암막 커튼 뒤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종교 단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피해의 국가적 대책을 강구하시어 피해를 예방하고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특히 가출과 학업 포기 등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신천지 피해 사례를 알리며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종교 사기 범죄 예방 협의체 구성과 정체를 숨긴 채 접근하는 포교에 대한 처벌, 반사회적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반사회적 집단의 양성화를 예방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전문가와 피해자 단체, 지자체의 종교 사기 범죄 예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종교 집단은 지자체에서 감시 및 경고, 활동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 몰수 등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사이비 종교의 정치권 유착 근절 촉구문과 정책 제안서, 피해 부모들의 편지 등을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전 피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측엔 캠프 관계자를 통해 정식 접수했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 측에선 관계자가 나오지 않아 우편함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제20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래목회 포럼이 대선과 기독교를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주최한 대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김진표, 김혜재 의원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종교 지원 형평성, 코로나19 방역과 교회 등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바라보는 보수교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김혜재 의원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기독교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교계는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에서 보수교계가 차별과 혐오에 앞장선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교계에 과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을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를 보수교계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수교계가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부분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하는 이 법제화를 통해서 보호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분들을 보듬고 우리가 이분들이 차별이나 혐오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큰 과제 앞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로 나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예배 제한은 명백한 종교 자유 침해라며 모든 교회가 같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어 기독교인에게 있어 예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며 기독교인의 자유를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의 자유도 우리가 최대한 지켜드리고 또 크리스천들의 자유는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 지원 형평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진표 의원은 기독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근대 종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아직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유산 지원과 관련해 종교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이어 보수교계의 폭넓은 시각과 유연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기도 한 김진표 의원은 현재 대학생의 3% 정도만이 예수를 믿고 있다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어려워진 이유도 교회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과 우리 기독교계가 너무 동떨어지고 폐쇄적이고 편파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는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며 의무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최근 WCC 제11차 총회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고 본격적으로 교단 차원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에큐메니칼 위원회 소위원회 성격으로 모인 이날 모임에서 위원들은 오는 8월 독일 카를스루헤에서 열리는 WCC 제11차 총회 총대를 류영모 총회장에서 총회 부서기인 김한호 목사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임에선 이번 총회의 주제가 예장통합총회의 에큐메니칼 정체성 찾기와 에큐메니칼 신학교육 강화의 필요성 등인 만큼 WCC 총회 참가와 준비 과정을 통해 에큐메니칼 운동에 선한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예장통합총회 소속으로 WCC 총회에 참석할 김한호 목사와 장윤재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루터대학교가 지역사회 섬김과 봉사를 강화합니다. 루터대는 용인시 기흥구 무료급식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회공헌 인재 양성의 기반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흥구 무료급식소는 기흥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새마을 부녀회와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을 통해 지역 내 끼니 해결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급식과 도시락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루터대는 지난 2016년부터 무료급식소 봉사에 참여해 왔습니다. 성공회대학교가 강화기독교 역사기념사업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기독교 역사교육과 연구, 학술 분야의 교류를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올 상반기 개관 예정인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에 역사 유물 전시를 지원하고 선교사업과 교육사업, 역사 편찬 사업을 상호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의 의견 수렴과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 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기념관 운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 협의체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강화기독교 역사기념사업회는 연면적 163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세미나실과 상설 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 신학교 대구 포항 캠퍼스에 2021학년도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호헌총신 졸업식엔 신학부를 졸업하고 30여 년 뒤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회자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춘천시 기독교연합회와 강원 CBS는 출산 돌봄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출산 돌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 신학교 대구 포항 캠퍼스가 2021학년도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2021학년도 졸업식에서 신대원 13명, 신학부 2명이 졸업했는데요. 신대원 졸업생 중엔 30여 년 전 신학부를 졸업했던 목회자도 있어 졸업식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졸업생 훈사를 전한 호헌총신학장 여정택 목사는 예장 호헌교단이 60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추진할 2030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올해는 저희 교단이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총회적으로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호헌총신은 2030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교단 정체성 확립과 위상 강화, 또 교계 연합 활동 주력, 신학교 신축을 계획하고 그런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강원 CBS와 춘천 기독교연합회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강원 CBS 공개홀에서 출산 돌봄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들, 운동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우리 강원도가 더욱더 영육간에 더 풍성한 그러한 지역 사회를 또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강원 CBS와 우리 춘천시 기독교연합회가 같이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출산 돌봄 운동 확산과 공동사업 추진, 홍보와 후원 활동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등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